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대만 TSMC가 올해 3분기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4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TSMC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3,253억 대만 달러로 약 1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등을 발본색원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이번엔 경기 침체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연말까지 자금난 화이트리스트 대출 공급을 약 339조 원 늘리고 100만 호 주택 개조에 나섭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방산대장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 20조 원 클럽 가입을 목전에 뒀습니다. 대표 주력 무기인 K9 자주포, 천무, 타격, 천궁 발사대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성능은 물론 가격과 납기까지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K방산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엔비디아 등 일부 종목 중심으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해 주었는데요. 오늘 TSMC 호실적이 나온 가운데 SK하이닉스 3%대 강세 마감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 단타로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방법 오늘 같이 전문가님과 세워볼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TSMC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50%나 좀 크게 올랐는데요. SK하이닉스만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반도체 흐름을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니까 일단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모건스탠리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리포트 나온 이후에 이게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힘들었었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적 풍향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모리 3사 중에 실적을 가장 빨리 발표하는 이 마이크론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 헛발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살짝 얘네들이 반등해줬는데 SK하이닉스가 특히나 많이 반응을 해줬죠. 그랬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엔비디아도 신고가 찍고 좋았는데 아하.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그 노광장비 기업이라고 있어요. 슈퍼얼리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아니 실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야 이게 반도체 업황잔체가 전반적으로 이게 하락세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TSMC 실적을 중요하게 봤었죠. 제가 방송으로도 말씀드렸지만 TSMC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TSMC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원. 14조 원이 나왔고요. 요거는 전년 대비해서 54%. 컨센서스 추정했을 때 훨씬 더 잘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ASML은 실적 잘 안 나왔는데 TSMC 실적 잘 나왔어요. 자, 일단 얘네들은 점유율 60%가 넘는 독점 체제를 갖추고 있는 파운드리 1위 회사입니다. 고객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애플, 퀄컴, AMD, 엔비디아 다 여기에 맡기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 생산해 줍니다. 파운드리 업체가 위탁 생산 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 이 ASML과 실적이 엇갈린 이유는 여기 이제 아마 뭐 삼성 때문이다, 뭐 인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뭐 맞을지 모르겠는데 설비 투자가 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누구요? 인텔 그리고 중국향 매출도 좀 부진했고요. 그러니까 요건 완전 다른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거는 TSMC가 요 1등 업체니까 얘만 잘 나온 거고 ASMR이나 삼성전자 보면은 전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언제요? 24일. 24일에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죠. 일단 얘만 잘 나오면 SK하이닉스는 20만 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어쨌든 지금까지 흐름을 제가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도체가 잘 상반기 때 가다가 매도 리포트를 기점으로 해서 쭉 빠지고 다시 엔비디아 뭐 신고가 가고 마이크로 실적 잘 나와서 반등했다가 삼성전자 실적 쇼크, 그다음에 ASML 실적 쇼크로 인해서 빠졌다가 지금 TSMC 실적 잘 나와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반등하는 구간에서 치고 올라가려면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SK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보시면 121선 라인을 돌파해놨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방금은 기본적 분석 좀 진행해봤고요. 지금은 기술적인 영역인데 일단 이 121선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20만 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수급 볼게요. 수급은 지금 이 SK하이닉스의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로 이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담고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좀 담아놨습니다. 요거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담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24일 실적을 기반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리스크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어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와서 이게 전반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TSMC가 실적이 잘 나와서 그냥 뭐 같이 간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이 흐름이 지속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잘 가준다면 6만 원 부근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6만 전자를 지키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에서 TSMC 유일 국내유일 파트너사인 에이징랜드도 상한가 마감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힘을 쓸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다만 그 모멘텀이 유지되려면 SK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횡보 잘 유지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반도체 말고도 뭐 바이오 관련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다음에 알테오젠, 뭐 HLB, 리가캠바이오, 또 미용 의료 기기인 클래시스 이런 애들 다 괜찮으니까 바이오, 그다음에 미용 의료 기기와 같은 주도 섹터들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요.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실적 나온 다음에 포트폴리오 소액으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우리 네덜란드의 기업인 ASML은 실적 쇼크가 나왔지만 오늘 TSMC 호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좋았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1, 2거래일 지나면 20만 원 돌파할 가능성 높아졌고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좀 외국인이 매도하는 포지션 보였습니다. 자,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바이오와 의료 미호기기 쪽으로 또 포트폴리오 재정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반도체 섹터는 SK하이닉스의 24일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전략 우리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1타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자, 어제 방송 이 시간이었죠. 우리 현대모비스와 S&T 다이내믹스 짚어주셨는데 오늘 바로 시세가 좀 잘 났습니다. 현대모비스 잘 상승 중에 있고요. S&T 다이내믹스도 2% 상승하며 5일선 위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또 포지션 청산하고 수익 볼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우리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공략 타점 짚어주시죠. 예, 현대모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부터 볼게요. 얘는 수급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자, 제가 세력 따라잡기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갑자기 많이 잡힐 때, 그때 종가에 한번 들어가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제 보시면 기관이 한 480억 정도 담았고요. 오늘 보시면 역시나 330억 정도 담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기관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순매도 전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략을 다시 세워봐야 되지만 오늘도 역시나 많은 돈을 들여서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했다. 특히나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연기금이 계속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25만 원, 26만 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목표가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 그 차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T 다이내믹스 하나 보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제가 이거 조금 들어가시고 빠질 때도 한번 분할 매수해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한번 올랐습니다. 앞에 보시면 7월 26일 금요일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 2% 쭉 뺐다라는 거, 이거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세우고 나서 상승 파동 나오고 개인 투자자 한번 털어낸 다음에 다시 올려놨다라는 것은 이거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올릴 가능성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S&T 다이내믹스도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타 종목들 리뷰 살펴봤습니다. 현대모비스 목표가 25에서 26만 원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홀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S&T 다이내믹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내일장 1타 종목, 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만 11% 상승해 주었는데요.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줄릭파마코리아의 투자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독 오늘 강세 좀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한독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만 그 뭐 다 차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안에 패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한 번씩 시간 될 때마다 패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드림인사이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랑 좀 비슷해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왔는데 보시면 얘가 윗꼬리가 달리는데 61선, 121선 터치하면서 계속 뚫어주려고 하죠. 다만 이런 애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애들은 우리가 길게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린 한독은 여러분들이 짧게 보실 종목입니다. 요거를 뭐 여러분들 한 2주, 1주 이렇게 가져갈 건 아니고요. 길어봤자 2, 3거래일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여기 매물까지는 한번 자 색깔을 바꿔서요. 여기 매물까지는 잡아놨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면 여기가 전고점 라인이죠. 23,300원 라인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종가가 또 16,420원이다 보니까 멀게만 느껴집니다. 따라서 요거는 내일 시가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수익이 적당히 나올 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전고점 23,000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독 전략 세웠습니다. 짧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거래일 안에 승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23,300원 라인에 또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넥스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9% 잘 상승해 주었는데요. 이 종목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넥스틴 전략 세워주시죠. 예, 넥스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쓸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제가 한번 이렇게 나열해봤어요. 보면
1억, 1억, 2억, 5천만 원, 1억 하다가 오늘 얼마가 들어왔죠? 26억, 19억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닥 구간을 찍고 나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가다가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121선 라인을 돌파해 놨죠. 이러면 얘는 이렇게 가는데 상승 추세로 가는데 한번 털어내고 이렇게 완만하게 좀 갈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다만 얘는 추세가 이탈한다면 확 꺾이는 애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요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넥스틴이라는 종목 내일 시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넥스틴 전략 세웠습니다.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사용 가능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내일장 시가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1타 종목으로 아이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9%대 상승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 좋습니다. 자, 아이센스 영석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아이센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기 넥스틴이랑 패턴이 비슷하죠. 얘도 그러니까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 찍고 나서 올라가는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나오고 120 돌파했다. 뭐 혹시나 이제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린 게 넥스틴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이센스입니다. 흡사하지 않습니까?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집봉이 안 보이는데 아이센스는 매집봉이 착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얘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종목이다 보니까 내일 시가에 소액 들어가 보시고요. 23,000원 이상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세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들어와 주셔서 전략 같이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타 종목 2교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선긋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만 오늘 배워가시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야, 주식 정말 너 잘한다라는 소리 듣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매집봉, 이거는 좀 어려운데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예전부터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린 개념인데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제가 맞춰가지고 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닙니다.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사기 위해서 호가로 갈게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한 100만 원을 계좌 예수금 넣고 이체하고 넣고 지금 59,700원이니까 얼마 살 수 있겠습니까? 좀 살 수 있겠죠. 100만 원이면.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59,700원 나와 있고요. 여기에
25만 주 걸려 있고 59,800원에 24,000주가 걸려 있죠. 이게 뭡니까? 나 59,800원에 24,000주 팔게요. 나 59,700원에 25만 주 살게요. 이렇게 경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어쨌든 요 한 사람이 걸어놓은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수많이 그 이해관계가 얽힌 투자자들이 다 여기 걸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 59,700원에 이렇게 살게요가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주식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근데 이게 무한대가 아닙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여기로 갈게요. 가셔가지고 삼성전자 이렇게 가시면 물량이 여기 유동주식수 비율이라고 있죠. 76%. 얘는 많이 좀 풀려 있는 거예요. 저기 풀려 있는 물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 알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들 4,600만 주 풀려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하, 물량은 정해져 있구나. 정해져 있으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매집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매집하는 방법. 그 최근에 제가 이거 최근에 그 이슈가 있었던 걸 가지고 쉽게 예를 드릴게요. 최근에 그 초콜릿이 좀 인기가 많았죠. 초콜릿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SNS 상으로도 뭐 구하려고 많이 했고요. 중고 거래를 통해서도 구하려고 많이 했고요. 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초콜릿이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그걸 인기 많아질 걸 알고 미리 매집을 하려고 하는 4,500억 자산가라고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세력입니다. 4,500억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초콜릿을 우리가 그냥 시장가로 담습니까? 편의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그냥 다 담아 놓을까요? 그렇게는 안 하죠. 주식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에서 초콜릿 가격이 횡보할 때 담았다 싸게 담았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많이 담으니까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럼 그때는 안 사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안 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초콜릿에서 뭐가 나왔다. 안 좋은 성분이 검출됐다 하면서 악재를 터뜨린 다음에 초콜릿 가격이 떨어질 때 이렇게 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리스크가 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요거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초콜릿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1,000원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가 2,000원대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계획을 해서 올립니다.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놨다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냥 사고 팔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초콜릿 가격 올라가겠죠. 그러면 초콜릿 가격이 2,000원일 때 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싸게 1,000원대 맞춰놨지만 2,000원일 때 비싸게 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한 1년, 2년 물려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본인 가격이 1년, 2년 만에 오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주가 다시 떨어뜨리는 거죠. 물량 가지고 오고. 그러면 어떤 캔들이 나오냐? 거래대금 실린 윗꼬리 캔들이 나옵니다. 이런 캔들이 나와요. 요게 분봉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린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왜 올렸겠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점까지 왜 올렸겠어요? 호재 이슈도 없는데.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물량 가지고 오려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그냥 거래대금 실린 채 이런 캔들이 나오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력들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요거 매집봉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거래대금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대금 300억, 400억, 500억 딱딱 우리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10,000주가 나왔다. 근데 삼성전자의 10,000주, 한미반도체의 10,000주, 이수페타시스의 10,000주. 10,000주라는 그 정량적인 수치는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착시 효과가 있는 거 쓰지 마시고요. 거래대금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가지고 요거는 꾸준히 들어오는지 요것만 보시면 돼요.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는가? 아니, 만약에 거래대금이 안 들어온 종목은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거는 분석할 가치도 없는 종목입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이상은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 혹은 들어왔던 종목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뭐 하루에 10억, 5억 이렇게 나오는 종목은 여러분들 분석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동과 재료. 자, 간단합니다. 이 S급 재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지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뉴스 기사에 대해서, 뉴스 기사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보시라고요. 타이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대, 초전도체, 로봇 AI.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럼 놀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S급 재료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비만 치료제? 이거는 주식 투자와 상관없이 일반인들도 지금 이 위고비 막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막 병의원에서도 줄을 서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S급 재료, 펩트론,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대봉LS 등등 이런 거 다 3차 파동이 나온다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락 A, B, C거든요. 이건 이제 어렵잖아요. 그냥 3차 파동은 S급 재료. 많이 오르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급은 한번 오르고 눌리고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B급은 한번 오르고 끝. 쭉 빠지는 거예요, 다시. 요는 볼 필요 없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재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특징주 검색하고 종목 치면 쫙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뉴스로 가셔가지고요. 특징으로 검색합니다. 특징 검색하면 자 TSMC 호실적의 에이직 랜드 상한가 달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유일의 파트너사다. 뉴스 한번 볼게요. 자 TSMC 호실적의 국내 유일 가치사 협력사 에이직 랜드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보면서 아 관련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상한가까지 가구나.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 속보로 나왔을 때 우리가 장중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HBM TC본도 탈락설에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급락. 아 뭔가 이게 탈락하고 이러면 급락하네. 이거 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직감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뱅크웨어 글로벌 아시아 13개국이 결제 송금 ATM 글로벌 경제망 구축함에 따라서 강세다. 그럼 뱅크웨어 글로벌 이거 재료가 잘 모르겠죠. 뱅크웨어 글로벌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뱅크웨어 글로벌 검색해 보는데 주가가 그냥 1%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이 재료는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보복 표적 결정에 방산주 줄줄이 신고가.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방산주 실적 개선된다는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독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패스하고요. SMR 이것도 원전인데 패스하고 자 청담 글로벌 중국 766조짜리 부동산 부양책 국내 유일 징동닷컴 1차 벤더 부각 좋아요. 중국 증시 부양책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요 재료로 인해서 청담 글로벌이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보시면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볼게요. 그렇게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게 움직임이 없죠. 그러면 이거 중국 증시 뭐 상관없는데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S급 재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런 건. 한 번 올라가고 말 재료라는 거죠. 그다음에 셀비온. 1.3조 플루빅토 대비 현저히 낮은 사실 이거 바이오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셀비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퓨처킴과 같은 계열이거든요. 전립선암 치료제. 전립선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사실 우리 일반인이 저도 그렇고요. 여기 뭐 파이프라인을 다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전립선암 치료제 뭐 단백질 표적으로 하는 분자 이런 것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뭡니까? 차트. 차트는 알 수 있잖아요. 차트 보시면 자, 셀비온 가볼게요. 셀비온 갔는데 이야, 이거는 자 되게 재밌는 패턴이에요. 보통 여기서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요거 제가 강의 안에 강의 해가지고 소강의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상장이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 갭 뜨고 나서
요게 중요하니까 오늘 강의 내용 잠시 요걸로 할게요. 이렇게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 뜨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쭉쭉 빠지죠. 싱글 상장이. 그리고 나서 바닥 잡다가 어떻게 하죠?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U자형 패턴이 있어요. U자형 패턴.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주가가 쭉 내렸다가 횡보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애도 있고요. 얘가 블루엠텍 패턴입니다. 블루엠텍이 보시면은 쭉 뺐다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게 신규 상장 패턴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ENCL과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패턴이 자 얘가 이렇게 빠지고 나서 돌연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거래일 만에. 이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ENCL 아마 이런 패턴일 건데 보시면 이렇게 얘가 이때는 빠졌는데 급등을 하죠. 이런 거. 그다음에 ENCL도 마찬가지. 이때 보시면 이렇게 빠졌는데 올라가는. 근데 요거를 빠졌다가 잡아먹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잡아먹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셀비온이 잡아먹는 캔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요거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이 기관.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만 내일 갭이 글씨를 검은색으로 쓸게요. 갭이 너무 높게 뜨지만 않으면 돼요. 뭐 어쨌든 지금 재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종목이 하나 나와가지고 신규 상장 패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재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 재료에는 이렇게 반응했네, 이 재료에는 이렇게 빠졌네, 이런 것들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비율. 요거는 간단합니다. 자, 아까 제가 세력 강의를 좀 진행했었는데 세력들의 목적은 주가를 올린 다음에 여기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고 비싸게 팔고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배우시고 나면 아니 전문가님 신용 비율이 아예 그러면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개인 투자자는 껴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왜? 반대 매매. 주가가 조금 눌릴 때 적당히 눌리고 횡보하다 오를랜데 레버리지 많이 쓴 종목이라면 반대 매매 우려 때문에 이게 쭉쭉 흘러내린다 이거예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게 캔들 하나만 보시면 되겠네요. 고가권에서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거래대금 실린 채 이렇게 파란색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채 이런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유성형 캔들이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래대금이 실렸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한 세력들의 작업, 그 작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캔들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요거는 대피하셔야죠. 근데 반대로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다. 요거는 반대로 밑에서 이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돈을 써가지고 물량을 다 확보한 채로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올리겠다라는 뜻이라서 요거는 매도 신호고요. 요거는 매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 캔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하는 방법 배웠고요. 요거 초콜릿을 가지고 제가 비유해 드렸습니다. 매집봉. 일부러 가격 띄운 다음에 거기 물려있는 사람 물량 가지고 오고 계속 반복하면서 개인 투자자 심신 지치게 만든 다음에 주가 나중에 올립니다. 그럼 올라가면 내가 털렸구나. 이미 늦었죠. 그다음에 거래대금. 꾸준히 들어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관심이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오는 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S급 재료는 비만 치료제. 이런 거는 뭐 주식 투자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료를 말했을 때 놀란다. 그러면 S급 재료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다.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신용 비율은 어쨌든 세력들의 목표는 개인 투자자에게 비싸게 물량을 넘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다만 너무나 높은 비중이라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캔들,
고가권에서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요거는 물량을 그러니까 던지고 세력들이 이탈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확보하고 올리겠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트를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시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올해 저와 함께 단기 투자를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섹터 분석, 종목 분석, 기술적 분석 다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차트 분석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까지 해봤는데요. 이러한 정보들 조금 더 많이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오이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421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4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다는 점인데요. 자, 오이솔루션 현재 가격대가 1,390원입니다. 손실이 좀 많으신데 그러나 비중은 적은 편입니다. 자, 영석쌤, 우리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오이솔루션이신 것 같은데요. 오이솔루션, 자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 볼게요. 매수가가 33,421원, 비중이 10%. 추가 매수를 33,421원 맞죠? 33,421원이고, 자 지금이 1,390원인데요. 자 일단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면 오이솔루션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기본적으로 실적을 좀 내야 올라가는 건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적자가 쌓이고 있다. 다만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100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실적 가지고 올라가는 실적주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주로 올라가는 앤데 제가 이 뉴스를 우리 시청자님이랑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뉴스 보면 오이솔루션 이렇게 검색하면 되고요.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원래 안 좋으니까요. 라우트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미국 핵심 부품 승인 공급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이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이솔루션이 전 세계 3번째로 광트랜시버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통신 쪽은요. 5G, 6G 해가지고 통신 쪽은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재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전력 설비 관심 있어 하지 통신, 건설 쪽 관심 있어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 있긴 해요. 한번 올라오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 평단가인 33,000원까지 올라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올라오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7,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애로 보이니까 17,500원까지 올라온다면 손실이 크시겠지만 정리하시고
다른 주도 섹터로 교체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전략 세웠습니다. 실적주는 아니고 테마주인 것 같습니다. 17,5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올라오셨을 때 손실 보고 정리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나중에 다른 주도 섹터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4,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055원대라서 약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우리바이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우리바이오 보겠습니다. 우리바이오 뭐 아시다시피 이것도 제가 뉴스를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테마주잖아요. 테마주인데 마리화나 특징 검색하면 마리화나 해가지고 해리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모두 마리화나. 근데 마리화나가 기존에는 이제 해리스 관련주였다가 트럼프도 이제 마리화나 클릭을 해가지고 내용 보시면 관련주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소식. 참 애매해졌거든요. 애매해졌어요. 차라리 그냥 하나만 딱 있는, 그러니까 SY 스틸텍과 같은 재건 관련주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 관련주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 누가 뭐래도 트럼프 관련주죠. 그다음에 뭐 임신 중절 관련해서 현대약품 이런 것도 해리스 관련주. 극명하게 갈리는데 요거는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애매해지면 주가가 좀 올라가기 힘듭니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대선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121선 여기가 지금 3,750원 라인 정도 되는데 여기 이탈한다면 주가가 쭉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3,750원 라인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올라온다면 5,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5,000원 라인 올라온다면 약액절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바이오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3,750원 라인,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피델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3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들어가 있습니다. 피델릭스 오늘 종가 기준 1,373원으로 역시나 매수가 부근 약 손실입니다. 비중도 좀 적으신데요. 우리 피델릭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피델릭스는 그 중국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오르는 애인데요. 보시면 1,573원이시네요. 1,573원이신데 좀 높게 사셨어요. 아마 이거 물리신 것 같은데 얘는 손절 라인은 1,3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1,300원 라인 이탈한다면 얘가 상승 N파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주가가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빠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얘가 지금 상한가 간 걸로 봤을 때 그냥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3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올라온다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1,800원으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피델릭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300원, 목표가는 1,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동원 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100원에 매수, 10%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53,100원,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원 시스템즈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예, 동원 시스템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했던 상담 같은데 또 들어왔네요. 보시면 전고 라인을 지금 계속 돌파해주고 있죠. 여기 고점 돌파해 놨고 지금 54,200원 10월 11일에 고가를 찍은 다음에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53,100원이시면 고가 좀 높은 가격에서 사셨어요. 근데 요거는 괜찮습니다. 21선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21선 라인이 이탈한다 하더라도 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언정 올라갈 수 있는 애인데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짧게 보시려고 하시면 46,0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나는 길게 보겠다 하시면 오히려 46,000원에 추가 매수 타점 잡으시고 평단 낮추신 다음에 목표가는 59,200원 정고점이죠. 한 6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 전략 세웠습니다. 손절 라인이자 추가 매수 라인인 46,000원 라인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SOS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가 7,070원이고요. 1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5,870원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SOS랩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SOS랩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이 보통 이렇게 가요. 보통 이렇게.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쭉 내리다가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좀 가파르고. 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뚫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트였죠? 아까 블루 엠텍이라는 차트였습니다. SOS랩 제가 요거 재료 한번 분석해보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님이랑 같이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OS랩. 신 다음에 특징.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종목 같아요. 현대차,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라이콤,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SOS랩에서 돈이 몰리려면 매집을 좀 오래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보면 매집을 한번 하고 있고 한데 요거는 7,070원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안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5,500원 라인, 박스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시고요. 박스의 저항 라인인 8,000원에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SOS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5,500원 라인의 추가 매수 관점 짚어주셨고요. 저항 라인인 8,000원에 매도 대응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플레이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6,19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7%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플레이디 같은 경우 오늘 5,660원에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매수가 좀 부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플레이디 6,190원이시네요. 약손실 구간이신데 보시면 얘도 아까 제가 어떤 종목 봤었죠? 피델릭스랑 비슷한 패턴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눌리고 N자로 갈 거냐 아니면 쭉 빠질 거냐 이게 문제인데 플레이디도 제가 재료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디 검색하고요. 특징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휴대폰 사태, 네이버 반사이, 치지직, 광고 쪽이네요. 플레이디 맞습니다. 광고 쪽인데 글쎄요. 사실 재료적으로는 특별한 재료라고 제가 판단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차트 자체가 지금 매집봉도 보이고 앞에 상승 흔적도 보이기 때문에 얘는 5,3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이 5,300원 21선 라인입니다. 5,3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한 7,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3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7,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플레이디 목표가 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ICTK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9,920원, 5%의 비중 들어가 있는데요. 자, 다시금 9,000원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현재 구간 7,000원인데요. 자, 영석쌤 짚어주시죠. 예, ICTK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랑 똑같죠. 어떤 종목 봤냐면 SOS랩 봤는데 신규 상장이 이렇게 딱 뜨고 나서 U자로 이렇게 쭉 빠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잠시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얘는 아까 그 제가 받았던 SOS랩과 다르게 확실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 드니까 이거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가지고요. 5%밖에 안 들어가셨네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12,500원 여기 라인에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추가 매수 타점은 박스의 지지 라인인 한 7,000원 타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간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CTK 추가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 같이 세워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그리고 단타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방법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S&T 다이내믹스, 10월 16일 1타 종목으로 수익권이기 때문에 홀딩하자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오늘 차트 분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고요.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으로 한독, 넥스틴, 아이센스, 10월 18일 금요일 승부볼 3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